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1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LB가 마이너스 2.5% 하락으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53,600원. 자, 흐름은 딱딱도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박스권의 어떤 조정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당장 주가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기간 조정의 형태를 계속 보여줄 것이다. 자,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시겠지만 3차 재신청, NDA 재신청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간 조정의 형태를 갈 수밖에 없고 5월 달 정도에 재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4월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4월 21일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재신청하겠다. 자, 그러면 5월 달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FDA와 항서제약 측으로부터 새로운 내용들이 업데이트 될 거고 그게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이런 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5월 달 전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5월 초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고점 라인을 제가 지속적으로 핵심도를 먼저 그려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점을 연결을 딱 시켰을 때 자, 이 자리 지점에 딱 만났을 때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2주, 3주 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보면 캔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5개 정도 그러면 3주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 있네요.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기서 어떤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 FDA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도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제가 핵심적인 어떤 기간 조정의 형태 이런 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도사의 맥점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옵티보 여보이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지금 판매를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볼 거고 HAB 리보세라닙이 결국에는 승인을 받았을 때 옵티보 여보이랑 경쟁을 했을 때 지금 시장을 먼저 장악해 나가고 있는 옵티보 여보이를 뚫고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김 대표의 딱딱 주식 아직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 26일 날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신혼여행을 출발합니다. 제가 4월 5일 날 결혼을 했는데 26일 날 출발을 해요.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좀 더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HAB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신혼여행을 바로 안 가고 좀 늦춰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5월 초까지 5월 3일까지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올리는 건 5월 5일 날부터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5월 5일 이때는 쉬는 날이긴 하지만 어린이날이지만 5월 5일 뭐 6일 요쯤부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미리 공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혼여행은 또 갔다 오긴 해야죠. 그죠? 제 아내에게 잘하려면은 또 이런 것들 좋은 기억을 또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딱딱도사가 여러모로 우리 가족분들 많이 생각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도 좀 천천히 가면서 영상 또 꾸준하게 HAB 또 중요한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4월 초 정도가 분석을 도와드렸고 제가 갔다 올 쯤 하면은 이제 5월 달에 HAB 관련해서 재밌는 내용들이 또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일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제가 영상으로도 우리 가족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지속적인 브리핑들이 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핫하게 브리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퓨리오사 AI 관련주입니다. 그죠?
퓨리오사 AI 관련주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영상 오늘 HAB 분석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HAB 주주분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딱딱도사 비공개 스페셜 추천주 퓨리오사 AI 후속 대장주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땡땡땡땡 네 글자의 종목이에요. 자, 먼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퓨리오사가 지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상장이 안 돼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퓨리오사가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메타라는 빅테크 기업이 퓨리오사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1조 2천억에. 그죠? 자, HLB 주주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독자적으로 개발할 거야. 그 정도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제로 퓨리오사 AI의 2세대 가속기 AI 반도체 칩이 MS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출시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고 실제로 미국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이 퓨리오사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메타가 인수를 시도했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퓨리오사를 인수하려는 움직임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수를 거절할지라도 인수에 대한 얘기만 나올지라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인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 퓨리오사 관련주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거기다가 TSMC, 대만의 파운드리, 전세계 글로벌 파운드리 1등 기업인 TSMC가 퓨리오사 AI를 투자하겠다.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천하가 균열이 생기나. 실제로 퓨리오사 AI의 반도체 칩은 엔비디아 H100이라는 이 반도체 칩과 경쟁 모델이에요. 근데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과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 전력 효율은 퓨리오사 AI 반도체 칩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전력 효율 자체는. 거기다가 이재명 대선 출마 후보가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첫 일종은 퓨리오사 AI다. 실제로 이재명 대선 출마 후보가 첫 일정으로 대권의 어떤 첫 일정으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정책 관련주로도 지금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퓨리오사 AI 후속 대장주를 한 종목 드린 건데 지금 땡땡땡땡이라는 이 종목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강력하게 들어왔고 지금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은 다 끝났어요. 돈의 힘이 딱 들어왔다. 자, 그래서 퓨리오사 AI 대장주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자, 4x4 5연상 나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상한가가 5번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290% 넘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미친 거죠. 근데 오늘 거래정지 걸렸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루 거래정지 걸렸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페릭스라는 기업 3연상 나왔죠? 3연상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컴퍼니 K 오늘 상한가 나왔고요. 처음으로. 자, 거기다가 DSC 인베스트먼트 얘가 실질적으로는 대장주예요. DSC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주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장주들은 보통 지분 관련주가 많아요. 지분 관련주. 왜냐면 퓨리오사 자체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 대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죠. 천천히. 꾸준하게. 근데 제가 알려드릴 종목은 기술주예요. 이번에 4x4나 엑스페릭스 5연상, 3연상 나온 이런 종목들이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퓨리오사와 연관성 있는 기술 관련 기업들, AI 기술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 퓨리오사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 지금 엔비디아랑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퓨리오사 인수를 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 그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고 대선 정책 관련주로도 지금 엮여 있다는 거. 그래서 6월달, 7월달까지 8월달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나올 거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퓨리오사 AI 기업과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컨택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 종목도 4x4만큼 5연 상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미리미리 매수 타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HAB 주주분들에게는 전부 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번호로 퓨리54라고만 간단하게 4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비공개 스페셜 종목 퓨리54 AI 후속주를 답장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퓨리54라고만 4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A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 HAB는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였죠? 결국에 일정이에요. 일정. 자, 5월 달에 항서제약 측에서 뭐예요? NDA 재신청 무조건 하겠다. 신청 의지를 보여줬어요. 5월 달 중에 하겠다. 이거는 HAB 관계자가 항서제약의 회장에게 직접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엘레바 테라피틱스 얘네가 누구예요? HAB 미국 자회사죠. 여기에 진양곤 회장의 차녀가 둘째 딸이 여기 가 있습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그리고 항서제약 그리고 미국의 FDA 관련 관계자들. 근데 FDA 소속은 아니에요. 지금은 FDA의 어떤 관계 밀접성이 있었던 사람들 전문가들이죠. 그죠? FDA 소속은 아닙니다. 그리고 HAB까지. 자, 이렇게 4개의 집단이 지금 어떤 걸 예상하고 있냐면 재신청은 무조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죠? 3차 재신청은 나올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거에 대한 결정사항인데 클래스 1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한 입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전에 클래스 2로 진행할 거다 했는데 진짜로 클래스 2로 진행했죠. 그만큼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미국 현지에서 느끼고 있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클래스 1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은 2개월 만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죠? 뭐 5월 달에 신청하면은 7월 달 아무리 늦어져도 8월 달 안에 승인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갑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HAB의 이번 리보세라닌 캄렐리주밥이 이번에는 승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승인 날 가능성 65%, 승인 나지 않을 가능성 35% 정도를 보고 있어요. 자, 이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을 35% 보는 이유는 승인 날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지금 항서제약 측에서 결국에는 이번 PLA 그죠? PAL이죠. PAL. 죄송합니다. PLA가 맞아요. PLA.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잃어버렸는데 자, PL이 맞네요. PAL.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딱딱도사가 딱딱이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딱딱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PLA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포스트 액션 레럴. 이거를 FDA로부터 수령했는데 항서제약이 뭐예요? 이거를 100%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00% 공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일부분만 공개를 했는데 그 일부분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무균성. 주사제에 대한 무균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멸균, 살균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무균성이 깨질 수 있는 우려감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관검사의 미비라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FDA 지적사항 중 하나는 의약품 품질 보증을 위한 유관검사 절차의 미비입니다. 결국엔 유관검사 절차의 미비라는 거는 이 주사제의 어떤 무균성이 깨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인 과정, 그죠? 검사하는 과정이 좀 미비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주사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유관검사 절차의 미비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라든지 과정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승인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크리티컬한 문제예요. 왜냐면 암 환자의 그 혈관 속에 주사제 자체가 들어가는 건데 주사제가 문제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크리티컬한 문제죠. 근데 주사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계속 주사제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놨는데 그건 아니에요. 유관 검사는 주사제와 같은 무균 제품에서 마지막 품질 보증 단계. 그러니까 주사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주사제가 무균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그죠? 이 품질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예요. 검증.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주사제가 무균성이 안 깨진다는 거는 여기에 어떤 다른 물질이 섞인다거나, 그죠? 주사제 자체에 어떤 물질이 섞인다거나 무균성이 깨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확인하는 절차. 이해가 되셨죠? 이 확인 절차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서제약이 이거를 계속 왜 실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하는 절차 시스템을 만들기만 하면은 이거는 CMC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항서제약이 이거를 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35%라는 불발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발 리스크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딱딱도사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은 두 번 정도 CRL을 받고 나서 CMC 관련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례가 FDA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HAB 리보세라닌 캄렐리주맙도 이번에 CMC를 두 번이나 받았지만 이슈로 CRL을 두 번이나 받았지만 다시 한번 신청해서 승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능성은 있다. 좋지만 한다면. 이게 참 신기하게 항서제약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CMC의 같은 문제로 그죠? 두 번이나 실패한 어떤 이력들이 존재를 합니다. 똑같은 문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죠? 항소제약도 두 번이나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실패하라는 어떤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항소제약의 회장도 단단히 준비해서 어떻게든 간에 3차 신청하고 꼭 승인을 받아내겠다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번 3차 신청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HAB의 어떤 승인 과정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이나 실패할 줄 알았습니까? 세 번째 실패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도사가 이야기한 게 뭐였죠? 전략이 75,000원은 무조건 터치할 거다. 3차 재신청이 나오면 조정 제가 충분히 받는다고 했죠. 3주 정도 더 받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5만원대 가격에서 75,000원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죠? 3차 재신청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 75,000원 터치할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75,000원 터치하고 나서예요. 터치하고 나서 또 승인까지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결정 나서 클래스 1이면은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면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7월 달을 기다리겠죠. 약간 높은 위치에서 조정을 받겠죠. 근데 클래스 2면은 약간 낮은 위치에서 조정을 받을 거고 어쨌든 간에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75,000원 선 왔을 때 딱딱도사가 75,000원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기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5월 달쯤에 재신청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직전에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이 뭐 9만원에 물려있든 10만원에 물려있든 매수 평균 단가가 낮아지겠죠. 75,000원 근처로 떨군 다음에 75,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예요? 매도를 일정 부분 뭐 50%가 됐든 일정 물량을 매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정 물량을 매도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는 어떤 분위기로 이어졌을 때
그죠? 승인이 확실시되는 분위기, CMC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든가 승인이 확실시되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때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그죠? 아니 대표님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하면 재료 소멸 아닙니까? 승인이 거의 확실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승인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나오면 재료 소멸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재료 소멸 아닙니다. 왜? HAB의 이번 리보세라닙 재료는 블록버스터급의 재료예요. 하나의 단편적인 재료가 아니라고요. 자, 유한양행이 보시면은 승인 이후에 주가가 100% 올라갔습니다. 유한양행. 근데 유한양행은 일단 글로벌 판권이 없어요. 그죠? 판권이 없어요. 글로벌 판권. 임상권한 있나요? 임상권한? 글로벌 판권 없고 세계 임상권한 없고 그죠? 국내 판권만 있고 거기다가 이 렉나자라는 치료제 자체가 폐암에서 확장성이 지금 없어요. 그죠? 폐암 치료 안에서만 확장성이 있어요. 근데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은 특히나 리보세라닙은 확장성이 있어요. 폐암뿐만 아니라 나머지 폐암이 아니죠. 간암이죠. 그죠? 간암뿐만 아니라 나머지 14개의 암종에 대해서도 전부 다 좋은 질병 통제 효과, 그죠? 완전간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한 약품들이 있고 선낭암 같은 경우는 희귀의약품으로 이번 간암이 승인이 나면 바로 재신청한다고 했고 재신청이 아니라 신청, 그죠? 바로 신청한다 했고 NDA에 거기다가 글로벌 판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상 권한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유한양행보다 더 좋은 어떤 결과값과 더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판권도 있고 임상 권한도 있고 그죠?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14개 암종, 14개 암종까지 추가 신청이 나올 수 있고 파이프라인의 확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양행이 승인 결과 이후에 100% 올라갔는데 HAB 얼마나 올라갈까요? 승인 이후에. 저는 300%, 400%는 기본적으로 치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치고 뭐 조정 나왔다가 나중에 올라갈지라도 그죠? 3, 400%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가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HAB 차트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오다가 75,000원 딱 터치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얘가 확실한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타이밍에 매수해도 강하게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HAB가. 늦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쪽 75,000원 부근에서 우리가 50% 정도, 절반 정도의 물량은 한번 정리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여기서 좀 보면서 승인이 안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죠? 주식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는 게 확실시 됐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나머지 물량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딱딱도사가 지속적으로 맥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HAB 지금 영상에 우리 가족분들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딱딱도사에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지금 옵티보 여보이가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났지만 지금 시장의 점유율 자체는 그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옵티보 여보이보다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이 훨씬 성능이 뛰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망 위험성을 옵티보 여보이는 21%밖에 못 줄였어요. 그러니까 부작용 수치가 꽤나 높다라는 거예요. 부작용 수치를 많이 줄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들에게 간독성이라든지 부작용을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보다는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이 뭐예요? 더 부작용을 많이 줄였다. 39%에 육박하는 사망 위험성을 줄였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훨씬, 효능적으로는 훨씬 뛰어나다. 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딱딱도사 영상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퓨리오사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퓨리오사 AI 후속 대장주 아직까지 퓨리오사 관련주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한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그죠? 땡땡땡땡 4x4의 후속주를 한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 받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우리 HAB 주주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 번호 010-6591-6974번으로 퓨리오사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비공개 스페셜 종목 퓨리오사 AI 후속주 4x4처럼 5연상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을 한 종목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퓨리오사라고만 네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가족방 지금 HAB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HAB 관련해서 지속적인 브리핑들이 나가고 있고 쭉 보시면 그죠? HAB 관련해서 지속적인 이런 브리핑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고 또 여기서 추천주에 대한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언급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퓨리오사 관련주도 계속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추천주들 위에 올려보시면 제가 추천했던 섹터들 조선업, 화장품, 뷰티, 방산 섹터 추천주들 정말 잘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가족방에 우리 HAB 주주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입장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보고 계신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 설명 더보기란이 있을 거예요. 이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딱딱도사 가족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 링크 누르시고 여기서 조인 채널이라는 어떤 버튼이 있을 거예요. 조인 채널 버튼을 누르시고 제 번호 010-6591-6974번으로 텔레그램 우리 가족분들의 텔레그램 아이디 또는 나는 아이디를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김 대표 직접 확인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닉네임이나 성함을 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저한테 실제로 닉네임이나 성함이 이렇게 들어와요. 신청하시면. 그죠?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성함이면 성함, 닉네임이면 닉네임 이렇게 보내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